건강 100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 드립니다. TV 주치 의사의 참견. 네, 의사의 참견 차유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주실 의사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주영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박주영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여성의 감기라고도 불리는 여성의 질환, 지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사연자의 사연부터 함께 듣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가정주부가 된 42세 여성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다양한 나라를 경험해 본 것과 서글프게도 지렴,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렴은 20대부터 저를 괴롭혀온 질환인데요. 승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낮밤이 늘 바뀌고 야간 비행의 생활 패턴도 매번 일정하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만 피곤하면 바로 지렴이 재발했습니다. 특히나 고통스러운 것은 미칠 것 같은 가려움과 냄새로 인한 스트레스였는데요. 때문에 언제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고요. 지금은 퇴직 후 한 아이의 엄마로 나름 규칙적인 생활을 하곤 있지만 여전히 생리 때마다 재발하는 지렴 때문에 너무 힘이 드는데요. 의사의 참견 선생님, 지긋지긋한 지렴 어떻게 관리해야 좋을지 제발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사연을 조금 남겨주셨습니다. 승무원으로 재직하던 20대 때부터 계속해서 재발하는 지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또 사연자분의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공감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재발로 찾으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맞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렴은 여성의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흔한데요. 제가 외래 진료를 볼 때도 사실 질염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60, 7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드신데 일단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모형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 생식기 모형인데요. 보시면 이 가운데 보이는 게 이제 자궁이고 양쪽에 난소가 있고요. 질은 이 자궁과 외음부를 연결하는 일종의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학생 때 좀 배우셨던 기억이 슬슬 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이 질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에는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유산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 질에 염증이 생길 것을 바로 질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질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지렴이다라고 한다고 쉽게 말씀해 주셨고 오랜만에 봅니다. 학창 시절에 보다가 보니까 기억이 그렇죠. 새록새록 또 솟아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때 그리고 또 중학교 때도 계속해서 배운 내용이긴 한데 지렴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는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질염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가장 먼저 칸디다 질염입니다. 칸디다 질염은 보통 우리가 너무 피곤하거나 뭐 잠을 못 잔다든지 아니면 면역이 떨어질 때 주로 생기는 그런 질염 중에 하나고요. 곰팡이 감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연자분이 말씀하셨던 그 미칠 듯한 가려움,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질염은 세균성 질염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에는 여러 가지 균들이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총이 있는데 이 세균총의 농도가 변하면서 생기는 질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인데요. 이 지렴은 처음 들어보는 또 이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트리코모나스. 좀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원충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보통 질염의 한 25% 정도에 해당하는 질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위축성 질염인데 이거는 보통은 폐경 여성에서 자주 생기는 그런 질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 호르몬이 너무 감소하면서 생기는 그런 질염입니다. 네, 이렇게 지렴도 한 가지 그냥 단순하게 지렴이 아니라 이 원인에 따라서 4가지 정도의 지렴으로 구분이 되는 걸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원인에 따라서 증상도 다르다는 걸 좀 알겠긴 한데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렴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부분은 질 분비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라고 하면서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요. 소위 우리 편하게 뭐 냉이 많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말 심한 가려움증 그리고 뭔가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질염을 의심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자궁 모형에서 보시면 여기가 자궁 경부인데 질하고 상당히 가깝잖아요. 네. 이렇게 자궁 경부에 염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질염의 증상에 추가적으로 뭐 성관계 이후에 질 출혈이 나타난다든지 네. 아니면 이게 심한 경우에는 이제 열이 나면서 복통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골반염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칸디다 질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하얀 두부 찌꺼기가 있으면서 심한 가려움증이 이제 주된 호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냄새가 나는 경우는 이제 세균성 질염을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균성 질염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질의 산도는 약산성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산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생기고 보통은 이제 회백색의 끈적한 분비물이 나오면서 마치 생선 비린내 같은 네.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또 위축성 질염 같은 경우는 어떤 분비물의 증가보다는 외음부가 많이 가렵거나 네. 아니면은 자결감, 뭔가 타는 듯한 느낌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관계 이후에 출혈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고민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질염이구나라고 일단 먼저 환자분께서 확정을 내리셔야지 병원을 찾으시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냄새가 난다는 것의 기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 병원을 찾는 게 맞을까요? 네, 보통은 이제 냄새 다른 사람은 맡지 못하지만 나는 사실 맡을 수가 있잖아요. 움직이거나 아니면 앉을 때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있을 수 있기는 하는데요. 보통 심한 경우는 이제 관계를 할 때 파트너가 느낄 정도의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느끼기에도 너무 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일 정도의 냄새가 난다 하면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질염의 종류도 여러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질염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도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칸디다 질염 같은 경우는 이 원인균이 곰팡이기 때문에 곰팡이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항진균제를 보통 복용을 하시게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정이나 아니면 연고 같은 거를 도포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균성 질염과 트리코모나스 질염 같은 경우는 항생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항생제를 복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항생제 겔이라든지 항생제 질정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국소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축성 질염 같은 경우는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국소적으로 위축성 질염만 있는 경우에는 질정이나 여성 호르몬 크림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신적인 갱년기 증상이 동반이 되신다고 하면 네. 호르몬 보충요법 같은 것들도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는 것들을 또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질정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또 지인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질정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질정은 이제 약의 일종인데요. 우리가 약이라고 하면 먹는 약도 있고 뭐 바르는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질은 이제 특수한 구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알약을 안에 직접 넣는 방식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알약인데 이것을 이제 몸에 적용을 시키는 거, 질에 넣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질정의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곰팡이 질염을 치료하는 항진균제 질정도 있고 아니면은 항생제 질정도 있고요. 단순히 소독을 위한 질정도 있고 여성 호르몬 질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요. 어떤 질환이든지 그 중증도나 강도에 관계없이 제때 내원하셔서 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분들이 산부인과 가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끄러운 부분을 보여야 되다 보니 찾지를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나을 것이다, 질염은 낫는다 라고 감기처럼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치료를 받아봤는데 효과가 없더라, 갈 필요 어차피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찾지 않으시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저도 너무 공감을 하는 이제 내용이고, 사실 저도 이제 산부인과 의사지만 제가 저를 치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저도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내가 진료 볼 때 조금 더 환자분들 힘들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질염은 자연 치유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뭔가 이제 컨디션적인 문제로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회복되면 좋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증상이 심해서 내가 그 일상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재발이 너무 자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단순 질염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동반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매개 감염병, 성병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동반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궁경부염증이 동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방치를 했을 경우에 안 좋아지면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관염이라든지 골반염 같은 걸로 악화가 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더 안 좋게 증상으로 만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감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진료를 보시는 게 가장 좋죠. 네, 이렇게 방치하시게 되면 단순하게 질염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반하는 질환들 때문에 더더더 이렇게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질환이 커지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염하면 가장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뭔가 첫사랑의 기억처럼, 아픈 사랑의 기억처럼 치료를 해도 재발하고 치료를 해도 재발하고, 실제로 저는 주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면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생리를 하는 기간 제외하고 365일 내내 질염에 시달린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뭔가 배란일만 되면 질염이 자꾸자꾸 생리와 함께 찾아오는 것 같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실제로 맞는지도 궁금하고, 재발이 계속되는 이런 이유가 뭔지 가장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사실은 진료를 볼 때 질염 치료를 받았는데 안 나와서 또 왔어요. 왜 자꾸 생기나요? 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감기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질염을 여성의 감기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게, 감기를 평생 안 걸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손을 잘 씻고 관리를 해도 한 번은 이제 걸리게 됩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많이 걸리게 네, 되는데, 매년 걸리죠. 맞습니다. 질염도 그런 거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칸디다 질염 같은 경우는 면역력 때문에 생기는 질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심한 피곤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면역이 자주 떨어지는 상황이 오거나 이런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디다 질염이 좀 잘 생길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세균성 질염의 원인이 되는 가드넬라라고 하는 세균이 있는데, 네. 이거는 질에 원래 살고 있는 상재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로 치료를 해서 질염을 치료한다 하더라도 이 가드넬라는 계속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 가드넬라가 많아지는 환경이 될 때 질염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약산성의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인데, 예를 들어서 생리 끝난 이후라든지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나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외음부를 너무 자주 씻거나, 아니면 요새 이제 입욕제 같은 것들도 잘 나오는데, 많이 예, 하시죠. 그렇죠. 그런 입욕제에 몸을 오래 담그게 되면은 질의 산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질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재발이 너무 힘들지만 어느 정도의 관리와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재발을 계속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할 말은 없는 게, 감기에 걸리게 되면 병원을 안 갑니다, 잘. 왜냐면 병원 가도 바로 당장 낫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질염인 경우에도 감기처럼 생각하시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나 내가 평소에 계속해서 빠르게 대처를 해줘야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뭐 신체적인 조건이나 스트레스 아니면 컨디션의 저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를 조금 받으시긴 하는데도 만성으로 이렇게 365일 고생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질염이 만성화가 되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만성화가 되면 좀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치료를 이제 정확하게 받은다 하더라도 원인이 되는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약간 좋아지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만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외음부가 지속적으로 가려움증이 이제 되는 경우에는요, 나도 모르게 손이 자꾸 갑니다. 자다가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긁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외음부에는 이제 태선화라고 해서 피부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피부보다 조금 더 두꺼워지면서 약간 비늘같이 바뀌기도 하는데, 이렇게 태선화가 되면 질염이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간지러움이 생길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피부가 변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외음부를 보시면 제가 모형이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이제 질과 요도 입구를 이제 보호해주는 이 소음순, 대음순, 이게 여성의 외음부인데 네. 자꾸 쓸리고 마찰이 되다 보니까 소음순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모양적인 부분까지도 조금 좋지 않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렴과 솜순이 커지는 것들, 혹시는 모양들이 변하는 것들이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 거죠? 그러면 더욱더 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지렴 같은 경우에는 지렴에 걸려서 고생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렴을 치료를 받으시다가 방광염이랑 같이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고요. 나는 지렴은 모르고 방광염인 줄 알고 갔는데 또 지렴을 같이 나중에 진단 받으셔서 치료 받으시는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방광염 하면은 이제 요로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로 감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소변은 이제 양쪽에 여기 뒤쪽에 있는 신장에서 만들어지고 이게 요관을 타고 모여서 방광에 저장이 되고요. 일정 량 이상의 소변이 차면 이게 요도를 타고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만들어지는데, 요로 감염은 반대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요도 감염이 먼저 생기고요. 이게 타고 올라가서 방광염이 되고, 이게 더 심해지거나 심한 감염의 경우에는 타고 올라가서 신우신염이 되는 거거든요. 이 모형에서 한번 보시면 요도의 입구가 바로 여기 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질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염이 있는 경우에는 요도염이 상대적으로 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애 같은 경우는 요도가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도염이 생기면 이제 너무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잘 경우에, 혹은 소변을 오래 참게 되면 이 요도염이 방광염으로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염과 방광염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따로 나타났다가 다시 악화되면서 또 합쳐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함께 있는 공간이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또 질환으로 고생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 가장 또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자궁경부암이거든요. 이런 좀 심각한 질환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질문을 정말 외래에서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걸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염과 자궁경부암은 완전히 별개의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다행이죠. 질염이 자궁경부암이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자궁경부암은 HPV라고 하는 이제 우리말로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생기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고위험군도 있고 저위험군도 있어요. 근데 이 고위험군에 감염이 되었을 때 자궁경부암이나 질암, 항문암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저위험군에 걸렸을 때는 이제 외음부에 사마귀 같은 거, 생식기 사마귀가 생기는 건데, 이 HPV는 사실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HPV 감염이 있으신 분들은 또 동반돼서 아까 말씀드린 성병이 같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 성병과 질염을 엄청 혼동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질염하고 성병은 완전히 같은 질환이 아닌데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내가 질염이 생겼는데 HPV 감염도 같이 있고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아서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염이 어떤 HPV 바이러스를 이제 감염을 더 시키게 한다거나 유발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더욱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 성인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자녀를 두신 성인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성교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돼서 산부인과를 가는 것도 우리 내과를 가듯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연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사연자분이 연령대가 40대세요. 아이도 있으시고.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 나이가 드시면 이 얘기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폐경 이후에 질환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폐경과 질염이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폐경과 질염도 관계가 있을까요? 네, 폐경이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질염 중에서 마지막 위축성 질염이 많이 나타나게 네. 됩니다. 사실 앞에 3가지 질염은요, 보통 가임기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 위축성 질염은 사실은 또 가임기 여성에서는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폐경이 되고 났더니 분비물은 많이 없고 예전처럼 냄새나고 하는 것들은 거의 없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관계를 할 때 너무 아프다든지 아니면 성관계 후에 이제 질출혈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을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폐경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심하면 가만히 있을 때도 너무 가렵고요. 네. 그다음에 자결감 같은 게 느껴지고, 어떤 경우는 이제 밑을 칼로 찌르는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소적인 치료 방법으로 좋아지실 수 있고요. 너무너무 심하거나 국소 방법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질 레이저 같은 걸 통해서도 호전이 되시기도 합니다. 아, 레이저 치료법도 있는 거네요. 네. 레이저로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보통은 이제 질에는 뭐 질정을 넣는다든지 연고를 발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질은 원통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다가 레이저 프루브를 집어 넣어서 레이저를 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를 전체적으로 360도 20cm 되는 원통에 다 쏘게 되는데, 폐경이 되시면 질 점막이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분비물이 많이 안 나오는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혈류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를 쏴서 질 아래쪽에 근육층에 또는 이제 점막층에 혈류를 많이 돌게 하면서 분비물도 많이 나오게 하고, 염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혈류가 잘 돌아야 염증 반응이 조금 더 덜 일어나도 빨리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레이저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질염하면 치료하는 방식을 보통 뭐 질정을 넣거나 아니면은 또 항생제를 먹거나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레이저로 또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합니다.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질염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로 통해서 치료가 잘 될까?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해주면 일상생활 습관으로 변화가 될까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찾기 시작한 게 바로 있습니다. 사실 20대 초반 때는 이 있다라는 것도 잘 모르실 거예요. 캔디다 질염 같은 경우는 면역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잘 생기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좀 비만하신 분들이 좀 잘 생기고요. 또 임산부도 좀 잘 생깁니다. 이거는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앞으로